워런 버핏이 막대한 양의 현금을 쌓고 있는 점은 월가구 시청자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. 오늘은 버핏이 왜 이렇게 현금을 쌓고 있는지,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최근 버핏의 포트폴리오 변경, 이 내용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. 버핏, 이 제목엔 안 나와 있지만 애플도 또 대거 다 팔았고,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도 더 팔았고, 얼마 전에 샀던 울타뷰티도 거의 다 팔아버리고요. 그나마 좀 상계 이 도미노와 풀 코퍼레이션이었습니다. 버핏의 벅셔 헤이서웨이가 산 다음에 이 도미노 피자 주가가 좀 오르기도 했는데, 여튼 지금 버핏은 굉장히 많은 현금을 쌓은 상황이고, 그 액수는 무려 3,250억 달러에 달합니다. 하나로 455조 원에 달합니다. 한국 1년 예산이 600조 원이 좀 넘으니까 거의 예산에 필적하는 그런 엄청난 거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역사적 그래프를 보면은 비교가 안 되죠. 너무너무 많습니다. 자, 그러면 버핏은 도대체 왜 이렇게 현금을 많이 쌓고 있는 걸까요? 먼저 이거를 교과서 관점에서 한번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S&P 500의 지금 밸류가 25배입니다. 25배. 그리고 1990년 이후에 퍼가 지금 18배로 나와 있어요. 근데 이제 이 전통적인 재무관리나 투자론 교과서를 보면은 어떤 이 평균 회귀의 법칙을 전제합니다. 그러니까 S&P 500이 90년 이후에 퍼가 18배로 거래되는데 지금 25배이기 때문에 이 퍼가 단기에 급격한 경기 침체가 없다면 결국 시차를 두고 천천히 평균으로 회귀를 할 것이라, 이게 이제 교과서의 전제입니다.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가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향후 10년간 S&P 500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과거와는 달리 뚝 떨어진 3%에 그칠 것이다, 이런 보고서를 내놓은 적이 있는데, 그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이죠. 평균 회귀의 법칙에 근거해서 이전의 밸류가 너무 높으니까 앞으로는 점차 이 밸류가 낮아질 것이다,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은 S&P 500의 이 배당 수익률이 1.3%가 나오고요. 이 자사주 매입 수익률이 1.8%가 나옵니다. 그리고 이 분석에 따르면 향후 S&P 500 기업 매출이 연간 4%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. 이 가정을 그럼 그대로 두고 아까 S&P 500 밸류에이션에 평균 회귀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이게 10년 동안 완만하게 3%씩 줄어든다. 그래서 퍼가 장기적으로 다시 18배로 돌아간다,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이거를 숫자를 뽑아낸 다음에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. 일단 그 교과서에 따르면 주식 수익률은 배당 수익률 더하기 이익 성장률 더하기 자사주 매입 수익률 더하기 밸류에이션 변화,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, 자, 계산을 해보겠습니다. 여기 계산 이 수치를 넣으면 돼요. 여기 배당 수익률 1.3 넣고, 매출이 4% 오르는데 그냥 이익 성장률 4% 오른다고 가정하고 4 넣고, 자사주 매입 수익률 1.8을 그대로 넣고요. 10년간 밸류가 3% 깎인다고 말씀드렸죠. 마이너스 3을 넣습니다. 이걸 더하면은 7.1에 빼기 3, 4.1이 나옵니다. 4.1. 그러니까 버핏이 봤을 때 교과서적으로 지금 주식 수익률이 4.1%가 나올 수 있는 거죠. 근데 지금 버핏이 주식을 팔아서 뭘 사고 있습니까? 현금 사고 있죠. 구체적으로는 단기채를 주로 사고 있습니다. 오늘 기준으로 미국 3개월물 금리가 4.5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교과서에 따르면은 버핏이 왜 굳이 주식을 안 사고 단기물을 사고 있는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. 왜냐면 이 주식 사는 것보다 현금에 가까운 무위험 자산인 3개월 국채를 사는 게 수익률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. 이게 버핏의 최신 행보를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힌트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, 이 버핏의 행보를 보시면 마치 이 버핏이 현금을 쌓아놨을 때 이 머지않아서 미국의 대규모 위기가 왔다,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. 보시면은 이 버핏이 현금 보유 비중을 최대로 늘리고 얼마 있다가 닷컴 버블이 터지고, 또 현금 비중을 역대 최대로 늘린 다음에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. 근데 언뜻 보면 이게 그렇게 보이는데 자세하게 보시면은 좀 달라요, 우리 생각이랑. 자, 보시면은 닷컴 버블 전에 이게 최대인 건 맞는데, 직전은 오히려 주식을 엄청 사가지고 이 당시의 현금 비중은 3%밖에 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정작 현금 비중을 엄청 늘리고 그 이후에 주식을 한참 산 다음에 위기가 터진 것이었죠. 그러니까 버핏은 스스로도 인정하지만 이 마켓 타이밍을 정확히 잡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,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.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벅셔 해서웨이의 사이클이 그대로 재현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정작 우리는 이 버핏이 현금 보유 비중을 최대로 늘렸다가 오히려
가파르게 줄이는 와중에 위기가 터졌다. 이런 점도 우리가 새로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이 미디어에서 또 각종 이 소식지에서 하도 버핏이 현금 보유 비중을 역대 최대로 늘렸다. 현금 보유량을 엄청 늘렸다. 실제로 보시면 너무너무 많죠. 이 수치에 압도돼서 조금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버핏이 정작 이 주식을 전혀 안 가지고 있고 거의 다 현금으로 바꿨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,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벅셔 해서웨이라는 회사 자체가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, 게다가 지금 이 벅셔 해서웨이의 현금 비중이 역대 최대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28%입니다. 28%. 30%가 되지 않는 것이죠. 여전히 버핏의 포트폴리오는 시장 변동에 노출되어 있는 비중이 70%가 넘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따라서, 버핏이 주는 인사이트를 따라서 그대로 카피를 한다 쳐도 우리는 현금 비중을 약 30% 가져가는 것이 진짜 버핏을 카피하는 것이다.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나는 버핏이 주는 위험 경고등이 커졌다고 보고 주식을 다 팔겠다. 아예 그냥 모조리 숏에 베팅하겠다. 이거는 진짜로 버핏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버핏을 오해한 것이다.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. 자, 버핏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. 지금 최신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이 갠슬러 SEC 위원장이 결국 트럼프 임기 시작하는 1월 20일 날 사임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. 그의 사임은 이미 예정됐던 것이긴 하지만 공식 발표가 있자 비트코인 가격 또 한번 크게 상방으로 올라가면서 이제는 10만 달러 선에 근접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요. 이 그래프도 하나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지표는 이 100대 은행을 제외한,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은행이겠죠. 그 작은 은행들의 신용카드 연체 비율입니다. 신용카드 연체 비율을 보시면은 이게 최근 들어가지고 특히 이 소득이 좀 작으신 분들, 초과 저축이 끊긴 이후에 어려워진 분들이 많으면서 계속 올라가서 부담이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3분기 기준으로 오히려 내려갔다. 이런 긍정적인 데이터가 좀 잡히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모건 스탠리가 가져온 발표한 내년 예측 보고서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이 퍼 기준으로 볼 때 S&P 500의 톱 10 기업과 그렇지 않은 490개 기업 간에 지금 격차가, P 레이쇼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 것은 사실입니다. 과거 닷컴 버블 때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측면이 물론 있는데, 근데 이게 좀 차이가 있죠. 대장주를 비교해보면 과거 시스코는 이 이익과 주가 간의 이격이 너무 커서 결국 이 이익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니까 크게 올랐던 주가가 이 이익선에 맞춰서 주가가 내려오면서 둘이 만나는 그런 구도였다면, 지금 엔비디아를 보시면 두 개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입니다. 비교적 동행하면서 가고 있다. 이런 게 이 보고서의 함의이고요. 결국 이 보고서는 이 AI 생태계가 확산되면서 이 캐치업 시나리오가 전개된다. 따라잡기 장세가 전개된다. 이게 맥락인데, 지금 하드웨어, 즉 엔비디아, TSMC 이런 기업들이 주로 주목받고 있다면 지금 이게 점점 확산이 되면서 AI 하이퍼스케일러, 아마존 웹 서비스, 구글 클라우드 이런 기업들, 그리고 AI 개발자 기업, 그리고 이 AI 통합자 기업, IT 서비스 기업이죠. 그리고 이 AI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필수적인 거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, 에너지 기업들, 아니면 이번에 엔비디아도 발효 문제가 나왔지만 이 냉각이 굉장히 중요하죠. 그런 냉각 기업들, 또 전력을 제공하는 기업들, 또 원자재 기업들, 이런 데가 수혜를 잇는 쪽으로 이 AI를 바라보는 생태계가 확산될 것이다. 그래서 결국은 이 수익을 내는 기업으로 투자자의 관심이 몰릴 것이고, 그래서 투자자는 범 AI 생태계 전반으로 눈을 돌리면서 이 캐치업 랠리를 주목하고 메가캡 이외 기업에서 낮은 밸류와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회사를 사야 한다. 이런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.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.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,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